주인이 엄청 유명한 전세 사기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사땡땡님이라고 그분 물건이었고, 이 물건이 2명 입찰하고 돈이 됐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큰 거는 이 신림 쪽이 빌라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가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빌라의 수요는 있지만 거래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확실히 인천이랑 경기도랑은 좀 다르게 이 서울 쪽은 빌라 연식이 괜찮고 그리고 입지가 괜찮으면 거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물건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세 차익이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전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최근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 규제로 말이 많은데 저는 이 규제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빌라로 기회를 만든 수강생분의 사례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이 수강생분이 무려 2개월 만에 순수익은 약 3천만 원의 차익을 내고 성공적으로 매각을 한 빌라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이라고 하면은 높은 언덕을 생각하실 건데, 이 빌라가 있는 곳은 평지, 평평하고 그리고 상권도 좋고 이런 인프라가 좋은 곳에 있는 빌라, 가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는 그냥 주차도 힘들고 할 것 같은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보시면 주차 대수도 넉넉하고 바로 내부로 이어지는 그런 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밀번호가 있나요? 여기도 여러분 비밀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빌라 임장하실 때는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됩니다. 와, 깔끔하네. 보시면 이런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도 내부나 이런 거는 충분히 넓게 잘 빠진 것 같고, 임장 왔을 때 이런 관리비 내역서나 이런 업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빌라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부를 보기 전에 옥상을 가서 한번 옥상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타일들이 조금씩 금이 가 있어요. 얘네는 아직 신축이라서 누수나 이런 건 없어서 괜찮을 건데, 만약에 내가 연식이 좀 있는 빌라를 봤을 때에는 이런 균열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에서 또 중요한 게 빌라의 향과 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경매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옥상에다가 딱 서서 보면은 향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를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은 현재 이쪽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층이기 때문에 건물이 막히는 건 좀 덜 하겠다. 거실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고 앞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거보다 좀 낮아요. 햇빛은 잘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을 옥상에서 이런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옥상에서 볼 때 이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방수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흰색 같은 게, 저 오래된 연식의 빌라를 보시면 초록색이 막 벗겨지고 까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예 회색이나 초록색 칠이 안 돼 있는 평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라를 왔을 때 제일 꼭대기층인데 이런 방수층이 잘 안 돼 있다면 누수 확률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수리비를 조금 많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방수층 하는 것도 원래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돈을 내서 하고 그 아래층, 옆에 층에 다 청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빌라도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총무나 관리업체에서 수선금을 걷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코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호실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시원해. 일단은 신발장 공간이 우리가 기존에 봤던 빌라들보다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이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쭉 들어오시면 이런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신축의 향, 이런 중문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죠? 더 파시고 지방분이신데 서울에 잠깐 거주한 겸 단기 임대로 이제 소유자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이 잘 들어오죠. 좀 트여 있는 게 좀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해당 빌라 이름과 동을 검색하면은 분양 당시의 인테리어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죠? 지금 저희 벽면이랑 여기랑.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다.
여기 구조가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부터 딱 옷방 아니면은 서재 같은 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으로 보여지고 도배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축 빌라의 장점이죠. 그래서 오래된 빌라를 투자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신축 빌라를 투자하면은 인테리어도 안 해도 되고 청소만 해서 매각하면 된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물건이었거든요. 주인이 엄청 유명한 전세 사기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사땡땡님이라고 그분 물건이었고 허그에서 이거를 이제 포기했던 거죠. 완전 깔끔한 물건이었고 명도는 사실 큰 이슈가 없이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딴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명도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뭐 이런 소품 같은 거는 이제 수강생분이 세팅을 해둔 거고 기존에는 뭐 소품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빌라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 빌라 중에서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가구도 좋은 거 썼거든요. 싱크대 이런 것도 한샘으로 잘 해놨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메리트가 있다. 물론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들어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판단 기준이 돼요. 분양계약서를 당시에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좋고 못 구하면은 논리로 이겨야 됩니다. 그 논리가 이제 부합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인데 에어컨을 내가 뗐을 때 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뗐을 때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러면은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 수요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싱크대 이런 거. 근데 에어컨은 조금 분쟁의 여지가 있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중고로 가격 조율해가지고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저희가 아까 인터넷으로 봤던 것처럼 깔끔합니다. 거울 이런 것도 최근 약간 트렌드 잘 맞춰가지고 잘 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난 창이 있으면 환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큰 방, 침대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기에도 에어컨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가 이제 베란다 공간이죠. 그래서 이 세탁기도 두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계시고 보일러도 인라인으로 잘 들어와 있고 집 일단 구조는 너무나 잘 빠진 것 같고 저도 초보 때 이런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구조에 대한 감을 갖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현관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을 보고 여기 방 보고 화장실을 봤죠. 그래서 아 이렇게 기다랗게 빠진 구조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면 괜찮다라는 걸 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런 빌라들을 봤을 때 살아본 분들은 좀 더 투자하기가 편하고요. 빌라를 안 살아본 분들은 이런 구조나 이런 거 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좋은 구조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빠지더라도 방이 이렇게 사이드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는 괜찮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둘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맞받아치는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한테 급하게 알려드리려고 수강생분을 모시지 못했는데 대신에 제가 짠 이걸 받아왔습니다. 수강생분이 손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를 정확히 적어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낙찰가는 2억 4,100만 원, 대출을 2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90%를 받았네요. 그래서 총 들어간 투자금이 이것저것 비용 다 해가지고 한 4,400에서 4,5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고 이 물건을 2억 9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세 차익이 세전으로 하면은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세금 다 떼고 계산해 봤을 때는 한 3,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감정가가 2억 9천 정도였고요. 낙찰가는 2억 4천만 원. 입찰은 2명 했다고 합니다. 무려. 아니 빌라 요즘 경쟁 심한다던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물건은 2명 입찰해서 1등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취등록세 한 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기타 뭐 보험이랑 뭐 이런 등기 비용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13만 원. 대출이자가 한 400만 원, 뭐 미납관리비랑 기타 수수료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한 1,300 정도 나왔고 거기서 이 물건이 팔기 전까지 단기 임대를 함으로써 한 200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을 까면 되겠죠. 그러면 한 1,100 정도가 총 비용이고 2억 9천에 이 물건을 팔았으니까 내가 2억 4천에 낙찰을 받고 더하기 1,100만 원을 하면은 취득 원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취득 원가가 한 2억 5천, 한 2,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억 9천에서 한 2억 5천 빼면은 한 4천 정도 남았고 거기서 세금 뭐 하고 하면은 순수익이 한 3천 정도 된다. 자, 정리를 여기까지 했고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왜 투자를 했고 이 물건이 왜 돈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2019년식 신축 물건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잘 빠졌고, 두 번째는 이게 방 2개의 구조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2개더라도 면적이 괜찮고 신축이면은 수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권으로 나가면 방 3개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림하면은 언덕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물건은 평지에 위치한 물건이고 상권도 중심 상권의 인근에 인접해 있어서 인프라도 괜찮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가 거의 세대당 한 대씩 나오는 수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는 우리가 다 외부 주차장이거나 야외 주차장이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하 형식을 갖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이 물건이 2명 입찰하고 돈이 됐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큰 거는 이 신림 쪽이 빌라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가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통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의 수요는 있지만 거래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게 이 물건을 찾는 포인트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빌라를 전문으로 하는 그 부동산 업자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 신림 지역이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확실히 인천이랑 경기도랑은 좀 다르게 이 서울 쪽은 빌라 연식이 괜찮고 그리고 입지가 괜찮으면은 거래량이 없더라도 충분히 거래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신림에 나와서 이 신림 빌라를 가지고 수익화시킨 그 성공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50대의 나이에 이 10번의 도전을 하다가 안 돼서 제 수업을 듣게 됐고 무려 2번 만에 낙찰을 받아서 약 시세차익 순수익으로 한 3천만 원을 첫 수익화에 성공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인프라가 좋은 곳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더라도 그 거래량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신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었던 이유가 대부분 다 다가구 혹은 한 건물주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빌라의 거래량이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자만이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입지가 좋으면 거래량이 없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아봐야 된다 라는 걸 전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자 친구들 경매 단톡방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하단에 단톡방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